제가 앞선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PFT 멤버들 전홍준 대표님에 대한 감사함, 고마움은 전혀 모른 채 오히려 이 PFT 멤버들을 옹호하는 세력들에서는 전홍준 대표님이 여전히 부당 대우를 했다, 의상에 대한 부분까지 꼬집고 있다, 거기에 대비 쇼케이스까지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이제 와서 항고 소송도 진행하고 있고, 이 항고 소송이 본안 소송이 되느냐 안 되느냐, 본안 소송이 되었을 때 이 PFT 멤버들이 정말 형사 조치를 당하여 이 더기버스 안성희 씨와 공범 혐의로서 정말 심각한 구속 조치가 되느냐, 글쎄요, 어떻게 될지 아직 알 수는 없는 현재 상태입니다.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 상황에서 이 PFT 멤버들에 대한 대중들의 분개함은 여전합니다. 알고 보니 뉴진스급의 대우를 이미 받았다. 제가 앞에서 소개해드렸던 의상 중에 하나죠. 일명 하니진이라고 합니다. 우리 옛날 만화 캐릭터 하니 혹시 아십니까? 그 하니 캐릭터가 그려져 있는 우리나라 국내 브랜드 청바지인데요. 이거는 뉴진스 걸그룹도 입었던 청바지입니다. 이게 왜 대단한지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중소돌, 정말 큰 기획사도요, 이제 데뷔를 막 한 신인들에게 이 정도 금액대의 옷을 절대로 협찬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태를 두고서 뉴진스 멤버들의 이런 의상들이 별로였다? 지금 이 사진에 있는 게 바로 뉴진스 걸그룹입니다. 이 뉴진스 걸그룹도 입었던 옷을 멤버들이 이미 데뷔 초에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홍준 대표님이 얼마나 자신들에게 물심양면 전폭적인 지원을 해줬었는지를 1도 모른다? 이건 정말 도의적인 문제에서 심각함을 유발한다라는 겁니다. 더불어서 전홍준 대표님 입장에서의 이 80억 투자, 80억 이상 투자했을 수도 있다, 그 뜻이 오해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직접비 30억, 간접비 33억, 잔여금 16억, 대략 80억 원 정도를 PFT 관련 투자로서 80억이 맞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누락된 건 어트랙트의 자산이 빠져있기 때문에 80억 이상 투자금이 들어갔을 수도 있다는 뜻이라고 하네요. 예를 든다면 강남 숙소의 임대료, 지출 항목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알다시피 월세방은 보증금이 들어가죠. 그 보증금은 지출 항목에 넣을 수는 없지만 이 전홍준 대표님 입장에서는 1년이건 2년이건 보증금으로 묶여있는 금액이잖아요. 당장 운영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설비에 대한 자산들도 마찬가지예요. 연습실, 사무실 내에 있는 장비들, 감가상각이라는 게 있습니다. 모든 물건을 구입하면은 시간이 흐를수록 가치가 떨어지죠. 그 감가상각비가 지출 항목에 들어갈 수는 있지만 최초에 구매했었던 그 원가에 대한 지출금은 지출 항목에 넣을 수 없다는 겁니다. 실제로 지출은 됐지만 폐업하게 될 경우 매각할 자산으로 포함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전홍준 대표님이 멤버들을 데뷔시키기 위해서 녹음 비용, 녹음 기기, 각종 설비에 대한 금액은 지출 항목으로는 제외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전홍준 대표님 입장에서 투자 금액은 80억만이 아니라 어트랙트의 자산, 자녀 금액과 이 투자 비용이 모두 합쳐진 금액이기 때문에 80억 이상도 투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엄청난 금액이 투자되어 만들어진 것이 PFT 멤버들이고, 누가 이 PFT 멤버들의 성공을 감히 예견할 수 있었습니까? 전홍준 대표님만이 이 멤버들이 성공할 것이다 라는 굳은 믿음과 어떻게든 성공시켜 주겠다라는 대표님의 의지로서 낸 결과가 지금 이 빌보드 차트의 성적들이고 PFT 멤버들과 큐피드의 성공 사례다라는 거죠. 하지만 결론은 전홍준 대표님의 노력과는 정반대의 방향으로 모든 상황이 흘러가고 만 것입니다. 그 사태를 만든 주범에는 더기버스의 안성희 씨, PFT 멤버들 본인의 선택들이 다 포함되어 있다는 걸 왜 눈치채지 못하느냐, 눈치를 챌 수 있는데 왜 눈치 못 채는 척을 하느냐, 이야기가 많습니다. 급기야는 유튜브에요, 이 어트랙트에 대한 비난 댓글이 여전히 달리고 있습니다. 이 소녀들은 놀라울 정도로 그들의 목소리가 독특할 수 있고 이것이 미움을 받을 수도 있지만 K-POP 소녀들은 보통 모두 똑같은 소리를 낸다.
구별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완전히 독특한 목소리를 가진 사람들이거나 아니면 다른 두 가지 현명한 사람들 뿐이다. 그들을 구별해내야 한다. 즉, 피프티 멤버들의 독특한 보이스가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그들이 회사를 더럽다고 비난한 것 같습니다. 뭐 이런 말도 있어요. 물론 이건 유튜브의 한 댓글일 뿐입니다. 그런데 흐름을 보면 결국 어트랙트 전홍준 대표님에 대해 좋은 이야기를 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전히 이 사태가 심각하게 흘러가고 있는데 이 와중에 한 걸그룹의 사례가 소개가 됐습니다. 자, 이 걸그룹 멤버는요, 자신이 데뷔하면서 대표님에게 이러한 말을 합니다. 나 대표님한테 자신있게 100명 채운다고 했어. 원래 지르고 수습하는 편이야. 2만원 2시간 알바 나랑 같이 하고 앨범 사줄래? 제발 도와줘. 100장에 내 30 걸었으니까. 앨범 100명을 구입해준다라는 걸 대표님한테 호언장담했다라는 겁니다. 솔직히 100명이 많은 숫자는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이렇게 얘기해요. 예쁨의 앨범 하나만 구입해주세요. 사인까지 예쁘게 해서 보낼게요. 제발요. 그리스로 와달라고 하니까 그리스로 가려면 앨범 100장 먼저 팔아야 해요. 드디어 앨범 나왔구나 라고 하자 친필 사인 예쁘게 해서 보내드립니다. 그러면서 이 앨범 홍보를 정말 열심히 합니다. 어떤 사람은 한 장 사주고 싶네 라고 하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어떤 걸그룹들이 이렇게 열심히 자신의 앨범을 홍보할 수 있겠습니까? 팬사인회 같은 걸 물어보자 대표님이 팬미팅 책임지고 50명에서 100명 구매하면 하겠다. 못 채우면 팬미팅 접을 거다. 이렇게 한 명 한 명 팬들에게 대답하면서 대표님과의 약속과 앨범 판매에 대한 의지를 불태웁니다. 앨범 구매했다라는 이야기에 감동받았다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결국 이 걸그룹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화려한 외모와 실력을 갖추고 있음에도 대표님과 한마음 한뜻이 돼서 열심히 앨범 판매를 했다. 즉 얼마나 간절한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보통 수많은 걸그룹, 수많은 아이돌들이 데뷔 준비하거나 또는 데뷔를 준비를 하지 못하고 연습생으로 저물거나 데뷔를 했음에도 금방 꽃을 피우지 못한 채 은퇴 아닌 은퇴를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 업계가 그런 곳이에요. 하지만 어떻습니까? 이 피프티 멤버들은 그토록 전원중 대표님을 만나 큰 성공을 단기간 내에 이뤄냈음에도 저런 행태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은 글쎄요, 제가 볼 때는 결코 그 어떤 사람들에게도 좋은 일이다 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결국에는 어떻게 이야기가 흘러갑니까? 결국에는 이 PFT 멤버들에게 어울리는 옷은요, 아까 앞에 말씀드렸던 뉴진스가 입은 이런 비싼 브랜드의 옷이 아니라 이런 옷이 지금 어울린다라고 하고 있어요. 비결수복, 미결수복, 모범수복. 맞습니다. 이게 바로 범죄자들이 교도소에서 입는 죄수복이에요. 오죽했으면 일반 대중들이 PFT 멤버들에게 가장 어울리는 건 전홍준 대표님이 정말 애쓰고 만들어준 그런 비싼 브랜드의 옷이 아니라 죄수복이 가장 잘 어울린다. 이러한 말까지 나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 중요한 건 PFT 멤버들 결국 더기버스의 이 템퍼링 사기 계획에 싸그리 망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소송을 통하여 법의 처벌이 나오는 데까지 시간이 걸릴지 모르지만 결국 멤버들은 스스로 사기꾼임을 자명하는 낙인을 스스로 새긴 것과 다를 바 없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지금 이 피프티 멤버들 본인들의 사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가 정말 많이 나옵니다. 더불어서 이 더기버스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이 베스트 기억나십니까? 폰지 사기의 아주 중심에 있었던 이 베스트. 그 내부 사무실이 공개가 됐습니다. 근데 이 폰지 사기 기억나시죠? 이미 이 폰지 사기를 한다라고 의심을 받고 있었던 이 베스트. 안성일 폰지 사기라고만 검색을 해도요. 지금 각종 의혹과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아주 심심치 않게 쏟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저 베스트
바로 이 기업이죠.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베스트 코리아 부문 대표를 지냈던 안성희 씨가 이 베스트 코리아에서 낸 이 음악 저작권 어플리케이션, 꽤 많은 사람들이 돈을 투자해서 앱을 이용했지만 그 어떤 후속 조치도 없는 채 거의 뭐 먹튀라고 하죠. 먹고 튀는. 근데 이 사무실의 내부가 공개가 됐고 아직도 여기에 모여서 트위터, 온라인을 통하여 여론전을 더기버스 멤버들이 모여서 펼치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의혹까지 쏟아지면서 자, 이렇게 그럴싸하게 만들어 놓은 이 베스트 코리아 사무실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건 무엇이냐? 지금 아까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런칭을 중지한 채 이 베스트라는 업체 자체가 거의 사라진 상태이지 않습니까? 참 근데 신기한 게 있어요. 보면 여전히 이 지도 2018년도 4월달, 12월달에 있었던 이 베스트 폰지 사기의 중심인 이 업체의 간판이요. 이 지도에서 여전히 남아있는데 자, 지금 2023년도를 볼까요? 2023년도 4월달에 촬영된 지도에도 여전히 이 베스트라는 업체의 간판이 사무실에 걸려있다는 겁니다. 자, 2018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5개월이 아니라 5년이 흘렀습니다. 다른 업체가 들어왔다면 간판이 교체가 됐을 것이고 다른 업체가 들어오지 않았다 하더라도 5년이나 지났으면 보통 간판을 빼지 않습니까? 혹시 아직도 이곳이 더기버스의 또 다른 비밀리에 운영되는 회사로서 여전히 명맥을 이어나가고 있는 것이 아니냐. 여기에서 여전히 전홍준 대표님과 어트랙트 그리고 많은 여론전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바로 아까 앞에 말씀드렸던 요 사무실에서 말이죠. 이 더기버스 안성희 씨 경찰 조사가 미뤄지고 있지만 본격적 수사가 진행되면 아마 까도 나오는 엄청나게 굵직굵직한 내용들이 많이 터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강남경찰서 안 그래도 최근 롤스로이스 사태부터 시작하여서 많은 문제가 있다 이런 비판을 받고 있는데 이게 정말 뒷돈을 받고 또는 말도 안 되는 뇌물을 통해서 이런 일이 가능한 거냐 이런 의혹들이 쏟아질 정도라는 겁니다. 그런데 팩트를 보니 조금 내용은 달랐어요. 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큰 문제는 없을 수 있다. 왜냐? 고소 종류에 따라서 이 부서가 이관될 수 있다라고 해요. 경제범 수사팀은 말 그대로 단순 경제사범만 수사를 하는데 여기에 만약 저작권 등의 또는 상표권, 사이버 사기, 각종 범죄가 겹치게 되면 지능범죄 수사팀으로 또 이관이 된다고 합니다. 경찰서 수사과는요, 총 5개로 이렇게 나눠진다고 해요. 강력범, 폭력, 경제, 지능범, 여성 청소년 수사팀. 그래서 종류에 따라서 부서가 이관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강남경찰서에 지금 특수성이 존재한다. 워낙 기업들이 많이 몰려있는 관할 지역이고 또 유흥업소도 많고 또 부정부패도 많지만 그만큼 사건이 많기 때문에 결국 엄청난 업무량이 밀려있다라고 해요. 손이 모자란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출석 요구가 보통 가능한데 출석 요구 이외에 법원처럼 강제로 소환시킬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성희 씨가 지금껏 버틸 수 있는 거죠. 물론 출석 통보 3회 이상 불응 시 체포영장을 받아 강제 수사도 할 수 있는데 이것도 아무래도 법원에서 검찰에서 승인을 해줘야 가능하기 때문에 정말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경제사범의 경우 영장 자체를 잘 안 내준다고 합니다. 결국 출석할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다라고 해요.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안성희 씨가 버틸 수 있는 이유는 자, 경제사범 아니 지금 피프티 사태가 얼마나 심각한 건데 왜 특수사태가 아니냐 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제가 말하는 특수사태는요 정말 흉악범죄 있죠. 사람이 다치거나 세상을 뜨거나 연쇄범죄라던가 막 우리가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사건이 아니고서는 웬만하면 체포영장이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특히 돈 문제에 관련된 경제, 사기 이런 경우는요. 영장 자체가 쉽게 나오지 않는다고 해요. 그래서 계속 출석 통보를 하고 이게 나중에 이제 업무들이 어느 정도 해결되고 그때 가서도 안성희 씨가 출석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때 체포영장이 발부될 수도 있겠지만, 특히 강남경찰서 같은 경우는 기업도 많고 유흥업소도 많다 보니까 비리, 부정부패, 각종 사건이 엄청 많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특수성 때문이 아니냐. 특히나 아까 앞에 말씀드렸죠? 이번 안성희 씨 같은 경우는 이 5개 형사과에서 지능범죄 수사팀으로, 왜냐면 단순하게 그냥 경제범, 돈과 관련해서 돈을 떼먹었다거나 뭐 돈과 관련된 거에 대한 범죄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사기를 쳐서 지능적으로 저작권, 상표권, 단순 용역업체로서 돈 거래만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 가지 단계를 거치게 될 경우 더 포괄적인 것을 수사하는 지능범죄 수사팀으로 이관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볼 때는 아마 그래서 PFT 멤버들의 사태, 시간 문제에 불과하다, 이렇게 판단 내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굉장히 중요한 뉴스가 또 하나 터지게 됐죠. 자, 빌보드, 틱톡 차트, K-팝에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 자, PFT 멤버들의 성공 사례의 전부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틱톡 차트 덕분이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제로 이 빌보드 틱톡 차트가 K-팝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뭔가 이러한 말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 빌보드가 새로운 차트, 틱톡 차트를 이렇게 개설을 하는 거죠. 사실 이 틱톡은 PFT 멤버들의 큰 성공 사례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보면 해외에서 잘 모를 수도 있는 PFT 멤버들의 핫백 차트 롱런 등은 분명히 이 틱톡이라는 사례를 통하여 가능했던 부분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틱톡 차트가 빌보드에 새로 생길 만큼 이 틱톡의 파워가 막강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이 멤버들 자신들의 능력이 아니라 전홍준 대표님의 틱톡 마케팅, 기획, 홍보 덕분에 이런 큰 성공을 이루어낼 수 있었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정확하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멤버들 돌아올 생각은커녕 자신들의 주장을 계속 관찰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PFT 멤버들의 사태는 이 국회로까지 번져나갔죠. 자, 결국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가 오늘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이 브리핑에서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우리 눈에 들어오는 것은 바로 딱 하나, PFT 사태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유 후보자는 걸그룹 PFT의 전속계약 분쟁 사태로 이른바 템퍼링, 전속계약 기간 중 사전 접촉에 대하여 대중문화 예술 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가 된다라는 것에 동의했다. 그러면서 대중문화 예술 산업 실태 조사를 통해 현황을 파악하고 표준 전속계약서 개정안에 반영 예정이다. 연예산업 특화, FA 제도 도입에 대해서도 검토할 계획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결국 이 유인촌 장관 후보자 역시 이 대중문화 예술 산업에 있어서 PFT 멤버들과 같은 템퍼링 사태가 최악이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사실화, 기정사실화하며 표준계약서 개정안도 반영할 것이고 연예산업 특화, FA 제도, 뭐 쉽게 말해서 여기에 관련 위약금이라던가 계약금이라던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그런데 중요한 건 법적인 내용, 제도가 바뀌는 건 2차적인 문제고요. PFT 멤버들 정말 큰일 났습니다. 이미 국회, 나라에서 바라볼 때 PFT 멤버들은요, 템퍼링 사태라고 점 찍어져 있어요. 그런데 점 황당한 건 뭔지 아십니까? 이 템퍼링 사태를 거부하는 건요, 딱 3군데 세력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 바로 더기버스의 안성희 씨. 더기버스 쪽이죠. 두 번째, 바로 PFT 멤버들을 응원하는 PFT 멤버들의 팬연합. 그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미미하겠죠. 세 번째, 바로 PFT 멤버들 본인들이다라는 겁니다. 아니, 지금 국회에서조차 자신들의 사례가 자신들이 주체적으로 말하는 전속계약 정지, 소속사에서의 많은 문제점으로 인하여 전속계약이 해지되는 것이 아니라 템퍼링이라고 딱 명명지어서 못을 박았는데, 유독 이 멤버들과 더기버스와 이들을 옹호하는 세력들만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지금 PFT의 전속계약 분쟁 사태로 불거진 템퍼링 사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죠. 결국 이들은 범죄에 연루되어 있는 것이 기정사실화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이 어트랙트의 컨텐츠 팀장님이 이러한 말을 했을 때 소속사 어트랙트가 엔터사로부터 대여해온 금액은 직접비 30억, 간접비 33억이다. 전속계약서상 멤버들이 갚아야 될 거는 직접 비용 30억에만 해당된다. 분명히 선을 그었는데 여기 바로 이 법률 대리인이죠. 피프팀 멤버들의 법률 대리인 변호사는 여전히 직접비가 30억이고 간접비가 50억이다 라고 얘기를 했다가 나중에는 직접비 간접비 포함해서 63억이다. 아니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직접비가 30억 맞잖아요. 직접비가 30억 간접비가 33억 그런데 직접비와 간접비를 합하면 63억이잖아요. 그런데 직접비 간접비 포함해서 63억이다.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멤버들에게 전속계약서상 문제가 되는 부분은 직접 비용 30억 원에만 포함되는데 이 간접 비용이 50억이다 라고 했다가 또 그것이 33억이다 라고 했다가 뭐가 중요하냐라는 얘기죠. 그런 회계적인 부분은 멤버들이 궁금해한다면 언제든지 나를 잡고 제대로 설명해 줄 수 있다.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이 어트랙트의 전홍준 대표님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지금 말장난처럼 계속 꼬투리를 잡아서 재판에 끌어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 어떻습니까? 오죽했으면 이러한 말이 나올까요? 이 PFT 멤버들을 옹호한 누군지 모릅니다. 근데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이랬죠. PFT가 데뷔할 때 데뷔 쇼케이스도 안 했다. 그러니까 데뷔 쇼케이스, 말 그대로 데뷔를 기념하는 무대, 행사가 없었다. 이런 얘기인데 오죽 화가 났으면 이걸 조사한 사람이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에 현재 활동하고 있는 걸그룹들의 쇼케이스 현황이에요. 보니까 한 걸그룹도 많습니다. 근데 안 한 걸그룹들을 보면요. 에스파, 뉴진스조차 데뷔 쇼케이스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저거 하지 못했다고 뉴진스나 에스파라는 걸그룹이 이렇게 나와서 우리는 쇼케이스도 못해서 너무 속상하고 안타까운 걸그룹입니다. 이런 말 한 적이 있습니까? 그랬던 적 자체가 없다라는 거죠. 오죽했으면 이것을 누리꾼들이 조사를 해서 이렇게 분개하게 화를 낼 수밖에 없겠습니까? 그런데 황당한 건 이런 피프티 멤버들도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어떻게 잘 알고 있었느냐? 지금 보면 PFT라는 이 이름이 정해지기 이전입니다. 그때 한 유튜브 채널에서요. 세상 힙한 어트랙트 걸스다. 우린 어트랙트 걸스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PFT라는 그룹명이 정해지기 이전에 어트랙트 걸스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다녔었다라는 거죠. 아니 멤버들 이때에 초심을 잃지 않았다라고 하면 지금 전홍준 대표님 미국에서 엄청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잖아요. 뉴 걸그룹 프로젝트부터 새로운 투자처를 유치하고 미국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이 새로운 걸그룹은요. 데뷔하자마자 바로 글로벌 활동 동시 시작이에요. 그런데 이 멤버들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이냐라는 겁니다. 심지어 이 멤버들 제가 전달드린 거 기억나십니까? 흑수저다라는 소문에 저희 흑수저 아닌데요? 라고 발끈했었던 그 장면. 그만큼 이 멤버들에게 물심양면 지원했었던 전홍준 대표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또 다른 모습이 있습니다. 자, 보니까 물론 이건 더기버스가 외주 영역을 맡았기 때문에 이 멤버들의 의상 컨셉은 다 이들이 정한 거예요. 센스 있다라고 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 금액은 누가 냈습니까? 전홍준 대표님이 냈어요. 시계 팔고 차 팔고 말이죠. 근데 이 멤버들이 입었던 의상 전부 보이십니까? 후드티 하나에 83만 5천 원. 상의로 입었었던 셔츠가 250만 원. 또 상의로 입었었던 베스트 형태의 옷이 153만 원. 청바지가 140만 원. 니트 스웨터가 68만 원. 참, 이런 고액금액대의 의상을 도대체 어떤 소속사에서 이제 막 데뷔를 해가지고 유명해지기도 전에 이때가 2023년도 1월 달이에요. 이 멤버들은요. 빌보드 차트에 진입하고 대박나기 시작한 게 4월 달부터가 본격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무명 시절인 멤버들에게도 이렇게 비싼 옷들을
협찬받아서 전홍준 대표님이 제공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보고 PFT 멤버들을 옹호하는 집단에서는 짠내 나는 소속사다. 짠내 나는 우리 PFT 멤버들의 의상들이다. 이런 망언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되냐라는 거죠.